네, 여야 현역 의원들의 솔직한 생각, 화끈한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박용진 의원이 이슈가 됐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그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친일청산 3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주당 내에 친일 비호 정치인이 있다 이러면서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피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 이런 언행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민주당 피의원이 사실상 박용진 의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이없는 일이고요. 황당한 뉴스였습니다. 제 민주노동당 출신 아니에요? 예. 구속도 3번 되고 그랬던 이른바 좌파 정치인이다. 제 네. 스스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를 두고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는 숱하게 들어봤어도요. 네. 친일파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하. 그런데 이 빨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나 네. 이 친일파 논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틀리면 그냥 상대를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공격하는 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 될 태도라고 보고요. 네. 그 친일 반민족 행위와 관련해서 저는 늘 단호한 입장이었고 예. 또 그만큼 독립운동에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무위 소속인데 거기에서 국가보훈처를 이렇게 다루니까 이 법이 이제 올라오면 이 법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긴 할 겁니다. 네. 저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국가 서운과 상운과 관련해서는 고운 관음과 공과를 정확하게 예. 나누고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 통합과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딱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고요. 역사에 대한 포용적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은 아직 저희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법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네. 2009년에 활동을 종료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조사위원회가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1,005명인가를 가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친일 행위자가 있으면 이른바 파묘한다, 이장토록 한다 이런 국립묘지에서 내용이거든요. 이장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게 12명인가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보훈처 쪽에서 확인한 거는 12명인가가 해당이 된다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2009년에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친일파로 확인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아하, 추가로. 그때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고 네. 이 법 자체가 지금 완벽하지 않다 이런 논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봤는데 네. 12명의 이름을 거기에 이씨, 신씨, 백씨 이런 분들은 있는데 예. 박씨는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논란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살피고 네. 어떻게 조절할 거고 또 어떻게 법을 규정을 바꿀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 그리고 미래지향 국민통합 네. 역사의 기준을 세우는 거 이런 부분으로 바라본다면 당연히 심사숙고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당장 이렇게 당론 아니고 당장 여기에 대해서 만세 부르지 않으면 빨갱이다 혹은 친일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가장 피해가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그 성급한 진영 논리, 네. 내로남불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나서자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서로 피해야 될 태도다. 그리고 네. 진지한 논의, 합리적인 논의를 책임져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약속드립니다. 네. 친일 청산 3법에 대해서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자면. 그런데 이거 이외에 다른 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친일 비호 정치인이다. 박용진 의원을 이렇게 지명을 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이 저라고 딱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강북구 피의원 그랬으니까 예. 박용진이겠구나 하고 다 언론에
나왔고요. 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본 적도 없고요. 아하. 예, 그럼 아주 이 논란 이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고 연락도 소통이 없고요.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전달했다는 뭐 그 정치인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아하. 이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전달한 정치인이 박용진 의원에게 사과했단 말이죠. 예. 아. 이거 정말 내가 죄송하다 이렇게 네. 하면서 사과까지 왔는데 제가 뭐 일부 사과 받았으니까 그분 성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오히려 김원웅 회장님이나 뭐 음. 이쪽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고 아직까지. 그러시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저는 뭐 다 포용하겠습니다. 예. 그런 뭐 비판도 그러나 다만 이렇게 성급하게 친일파다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태도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박용진 의원과 박대박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의도 박대박 오늘은 정치 백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커다란 뉴스가 하나 터졌네요.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뭐 구체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점점 더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 이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네, 또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예, 아니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에게 총을 줬더니 쿠데타를 일으키는 격이고 그렇죠. 아니 그 땅과 권한을 맡겨놨더니만 세상에 그걸로 투기를 합니까? 이건 진짜 그 국가의 기본이 국민과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이라서요. 네, 저는 뭐 우리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단호한 조치를 다 동원해서 네, 이런 행위들을 완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일의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뭐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죠. 네,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지금 확인된 LH 직원들이 있고요. 보상 파트 근무하는 뭐 분이라든지 뭐 여러 지금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명들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대놓고 본인 이름을 사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차명을 이용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LH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라든지 기관 종사자도 있을 가능성도 계속 추정되고 있는데 이걸 다 파악하려면 뭐 네. 상당히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수조사란 말이 나오고 있고 국토부와 LH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국토부나 LH가 아니라 관련 없는 외부에서 네,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쓰셨잖아요. 네. 그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제 식구 감싸기, 예. 팔은 안으로 굽고, 그리고 물 감사로 끝나고,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이 물 감사 정도에 안 걸릴 정도로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더 은밀하고 내밀하게 이런 일들이 저질러져 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그 국토부와 LH가 이거 조사하면 안 된다. 당신들은 네.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총리실이 하든지 감사원이 하든지 네. 이렇게 어제 주장을 했고요. 예.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총리실 산하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 예. 이렇게 구성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광범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명확해지는 것은 검찰로 보내고요. 네. 그것이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처벌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네. 입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패방지법, 지금 관련자들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법이 입법되지 않고 논란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관련한 법을 냈는데 예. 이 법 내용에는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거 그리고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만일 어기게 되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의 그물이 촘촘하게 쳐지고 처벌을 받고 해야 이 일벌백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된 공직기관이 서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공직자들이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네. 이번은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찍 입법화되었었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19대를 건너서 20대를 네. 건너서 21대까지 지금 요거는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일단 현행법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고요. 예. 지금 부패방지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조사를 거쳐서 확인이 될 테고 그래서 행정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고 행정조사를 거쳐서 위법 사실 확인되면 검찰이든 경찰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이런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무총리실 조사 이것과 뭐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야당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법한 일이 있고 이러면 저는 검찰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가령 그 금융위원회를 상대로요. 이거 주가 조작 사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조사 좀 해보십시오. 이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아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수사 그러니까 중이면 철저한 조사가 어렵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문제를 핑계로 관료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끌어안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리고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위법 상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것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네. 검찰 수사라고 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합동 그 조사를 통해서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물을 넓게 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싹 다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하고요. 거기서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찰로 보내고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국민 정서상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으실 텐데 예. 저는 뭐 그 조사 중에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로 빨리 보내서 바로. 예 이렇게 좀 처벌을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왜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정부와 여당에서 예.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는 총리실이나 감사원이라는 감사원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동안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원전 관련된 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추측 같은 거 뉴스는 뭐 저도 이제 봤습니다만 네. 그냥 추측인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총리실 산하에서 광범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단 맞고요. 네. 또 감사원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감사원 따로 하고 총리실도 또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총리실에서 광범하게 조사하고 네. 그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하고 진행할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네. LH 사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벌어진 시기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이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박 의원이 보는 변창흠 장관의 책임 어떻습니까? 아마 그 합동조사가 끝나고 나면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네. 알았다면 큰일인 거죠. 근데 알았을 리는 없다고 보고요. 예. 내밀하게 지금 뭐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변창흠 장관이 오늘 이제 어쨌든 장관으로서 주무장관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신뢰 전체를 흔드는 일이고 그렇죠. 마치 군인이 쿠데타를 한 것처럼 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무신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신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는 다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책임이 없는데 그냥 그 LH 사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처벌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관둬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 장관도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조사 기구로부터 조사의 조사를 대상이 받아야 될 될 수도 대상이죠. 예,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보다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과연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느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다음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나오는 날에는 우리 청취자들께서 문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신다고 제작진이 지금 연락을 해왔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특히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발표를 한 날이라서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제가 출연하는 날 사퇴를 하셔가지고 알고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총장의 사퇴?
그 좀 뭐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부터 갑자기 언론 인터뷰를 하고 뭐 작심 발언을 막 하고 이래서 예. 이게 무슨 행보를 정하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법률 전문가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권과 관련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 그리고 본인의 행보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만일에 그러니까 지금 근데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대선에 나가냐 정치 행보를 하느냐 여기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일에 지난번에 전에 한번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예. 검사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만일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거나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 검찰총장으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더 큰일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계속 발언하고 행보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단 걱정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본인도 그런 한계를 느꼈겠지만 국민들도 저는 뭐 약간 지쳤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검찰총장이 자기의 개인적 의견을 내세우고 이걸 가지고서 정부와 부딪히고 하는 방식이 더 뭐 가지 않게 되고 여기서 어쨌든 사이가 이제 수리가 되고 네. 이렇게 됐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 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여당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잘 해나가는 쪽에 힘을 좀 많이 쏟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질문과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6780님께서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대선 나가신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아주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죠. 전 총장의 그 행보를 최근 며칠 사이 행보를 보면 이게 초식이 정치인 초식인데라는 아하. 느낌이 확 와서 대구에 가고 뭐 이런 거요. 저 솔직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이 생각이 다시 또 났어요. 이분이 꽤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런 정치적 계획을 가지고서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서 이랬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이제 들죠. 네.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4512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조금 박해 이런 이신이 질문 드려봅니다. 조홍천 의원이 와야 됐어. 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해서 우려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박해 일원으로서. 저는 네. 뭐 일단 중수청과 관련해서요. 예. 오늘 민변에서 입장 발표한 게 맞다고 봅니다. 민변에서. 민변은 신중론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여러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있고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것도 큰 일을 했고 네. 또 공수처도 지금 큰 일을 해서 지금 막 출범하고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변 내부에서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연구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네. 이게 잘 준비되고서 하는 거냐. 이게 엄청난 일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가자. 근데 이 논의는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도 똑같은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우리의 20년 넘은 민주당의 20년 넘은 그리고 진보 진영의 20년 넘은 공약인 공수처를 잘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당내 협의와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 일단 이 입장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우리 의원님들과 현명한 결론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질문들 중에 요것을 마지막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839님의 질문입니다. 박용진 의원도 대선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만약 윤 전 총장이랑 대선에서 맞붙게 되면 자신 있으십니까? 짧게 예 아니오로. 네, 자신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박대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함께합니다. 박 의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